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평범한 연애를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까요? 심지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애인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연애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예요. 감정의 균형 감각 상실, 자기 가치에 대한 착각, 그리고 도파민과 진짜 사랑의 구분 실패. 이 모든 건 예측 가능한 심리적 패턴이 있어요. 러브 SOS 365를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봤는데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오늘은 그런 패턴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연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 이런 패턴이 있어요. 어떤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친구 소개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정말 별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이었어요. 이분은 그 실망스러운 만남이 끝나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데리러 와달라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남자친구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자친구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감정 보상 기제라고 부르는데요. 외부에서 받은 상처를 가장 안전한 관계에서 치유받으려는 무의식적 행동이에요.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을 감정적 안전장치로만 이용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과거 인연과의 재회입니다. 특히 전 애인이나 썸남과 다시 연락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반가움이에요. 실제로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 남자친구와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계속됐었다고 해요.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한다든지, 어디 가는지 계속 물어본다든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예전에 잠깐 썸을 탔던 남자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은 그 연락을 받고 진짜 반가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게 된 건데,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분이 과거 인연과의 소통에서 현재 관계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새로운 관계나 과거 인연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요. 아직 서로의 단점이나 일상의 스트레스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마치 새 신발이 편해 보이지만 막상 신어보면 발이 아픈 것처럼 기존 관계의 어려움을 피해 새로운 자극을 찾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이죠. 세 번째는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요. 바로 현재 연인의 주변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예요. 친구나 동료 같은 사람들 말이죠. 이런 경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좀 더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숨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남자친구의 친구와 관계를 가진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남자친구는 너무 착하고 능력도 있지만 뭔가 자극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반면에 그 친구는 나쁜 남자의 매력이 있어서 더 끌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만약 본인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이런 위험한 관계에 발을 담그지 않거든요. 자신의 평판이나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짜릿한 순간의 쾌감을 위해 장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네 번째는 거짓말로 시작되는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성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서 연인에게는 다르게 말하는 경우 말이죠. 실제로 남자 동기들과 여행을 가면서 방까지 같이 쓴다고 상담을 요청한 분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 자유에 대한 욕구와 관계 유지에 대한 불안감 사이의 갈등이에요. 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연인이 알게 되면 화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정직하지 않은 자유는 상대방에게 감옥이 된다는 점이에요. 본인은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그 자유를 위해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한번 시작되면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공통된 심리적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현재 관계에서 느끼는 권태감이나 불만을 다른 관계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극에 휩쓸려서 장기적 시각을 잃는다는 점이에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안정감과 지루함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평온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지루하다고 느끼면서 자극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건 도파민과 사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점이에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설렘이나 흥분은 대부분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이거든요. 이건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만들어요. 반면에 진정한 사랑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이건 안정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인 감정이죠.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뇌가 도파민의 강렬한 쾌감을 더 기억하기 쉽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평온한 사랑보다 자극적인 만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인의 애착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끊임없이 확신을 받고 싶어 하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너무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해요.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 어떤 상황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안형 애착의 경우 관계가 평온해지면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관계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답답함이나 지루함을 느낀다면 그걸 상대방과 나누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극과 사랑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떨림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도파민에 의한 반응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이런 감정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네 번째로는 본인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본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관계나 상황을 피하게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건강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결국 바람을 피우는 심리의 근본에는 자기 자신과 현재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불만족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되죠.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는 거죠.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아요. 지속적인 선택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매 순간 상대방을 선택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랑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인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특히 오늘 말한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나 본인만의 다른 관점이 있다면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도 알려주시고요. 지금까지 러브 SOS 365였습니다.